자,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노태우 정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노태우 정부 결국 개헌을 9차 개헌을 결국 했다. 개헌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대통령 직선제. 이게 핵심이겠죠. 대통령 직선제. 당연히 이제 국민이 바로 누구를 뽑는다는 거야? 바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누구 뽑는다? 대통령 뽑는다. 요것이 바로 되겠죠. 자, 그럼 대통령 몇 년 할 수 있다고요? 얘들아, 5년. 그리고 몇 번만 할 수 있어?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거 가끔 잘 물어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한 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단임이지.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요걸 이제 합의해서 했는데 근데 우리가 1987년에 결국 민주화를 이뤄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민주화로 세상이 더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쉽지만 이 민주화 이후에 첫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가 누구예요? 바로 노태우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노태우 바로 어떤 인물이야? 전두환과 함께 전두환의 어찌 보면 오른팔과 같은 인물이란 말이야. 같이 12.12 사태를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노태우. 결국 이런 전두환 세력은 노태우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크게 처벌받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뭔가 정권이 지도자가 바뀌면서 더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전두환의 오른팔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이 당선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나중에 댕투통이 당선이 됩니다만 이 김영삼과 바로 김대중이 대표적인 바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바로 전두환의 독재 정치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양보를 안 한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노태우 대통령 기호 1번, 김영삼 후보 기호 2번, 김대중 후보 기호 3번으로 나와버리니까 표가 결국 흩어지는 효과가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서로 조금 양보해서 한 명의 후보로 나갔으면 노태우 후보를 이길 수 있었겠죠. 근데 김영삼이나 김대중 모두 대통령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분열이 되게 되면서 결국 여당이었던 노태우가 결국 당선이 되는 이런 일이 결국 벌어지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이 민주화의 열망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노태우 정부 때 그럼 크게 있었던 일들은 뭐냐면 손에 손잡고 1988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것이죠. 뭐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에도 올림픽이 열렸었다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노태우 정부 때는 이런 나라들과도 수교를 맺어요. 무슨 나라들이냐면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도 수교를 맺었다.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 그동안 외교를 안 맺으려고 했던 나라 누가 있을까? 그치, 공산주의 국가들이 되겠지. 공산주의 국가들 하고도 이제 외교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면 바로 소련이나 중국과도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서로 주고받는 이런 활동들을 결국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태우 정권도 이제 다음 선거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당선이 되긴 했는데 본인들이 국회의원이 별로 없어. 왜? 이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당은 여당이야. 그러면 나머지 당이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당들은 이 야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던 당은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돼 있던 당이 바로 뭐냐면 민주정의당이래요. 노태우 대통령이 속해 있던 민주정의당이야. 근데 대통령이 일을 하고 하려면 대통령 소속이 여당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당시는 훨씬 더 이런 야당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당이 무슨 당이냐면 뭐 여기서 이제 당 이름까지 선생님이 잘 모르겠고, 여기서 이제 김영삼이 이끌던 당이 있고, 그 다음에 김종필이 이끌던 당이 있고, 그 다음 김대중이 이끌던 당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민주정의당의 노태우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대통령 여당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대통령이 뭐뭐 하려면 야당이 반대하게 되는 이런 정치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태우 측에서 결국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게 바로 뭐냐면 이 김영삼과 김종필의 당, 그 다음에 노태우의 이 민주정의당을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3당 합당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편이었던 대통령 소속이 노태우의 여당하고 무려 2개의 야당이 3당 합당을 해버리면서 당이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라는 사람들, 민주화의 세력들이 김영삼과 김종필 쪽에 있던 민주화 세력, 물론 김종필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선생님은 좀 다르게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력과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과 노태우의 세력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3당 합당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 김영삼이나 김종필은 뭔가 노태우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3당 합당을 한 것이었겠죠.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이득이 없는데 사람들이 왜 내 편과 저 편을 합치겠습니까? 맞아요?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그러면 노태우가 뭘 약속했냐? 이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는 바로 이 김영삼을 밀겠다라는 바로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다음에 당선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것이에요. 알겠죠? 노태우 정부는 그러면 몇 년부터 1988년에서 1993년까지 5년 하는 거고, 김영삼 대통령은 그러면 1993년 당선돼서 5년이니까 1998년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함은 뭐냐면 바로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뭐 용인시에 만약 살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대통령이 용인시장을 다 임명했어요. 그냥 너가 가서 용인시장 해. 이런 식으로. 근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용인 시민들이 용인의 시장을 뽑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성남시장이 있다? 그럼 옛날에는 대통령이 너가 홍길동이 가서 성남시장 해 이랬다면, 지금은 성남 시민들이 자기 성남시를 이끌어갈 시장을 직접 투표하잖아요. 이게 바로 지방자치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걸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여러분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금융실명제는 돈과 관련된, 즉 예를 들면 뭐 통장 이런 것들에 자기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짜 이름으로 돈 거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짜 이름이나 남의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뭐 때문에 쓰겠어? 당연히 잘못된 일, 비리나 부정부패나 남을 사기치거나 이럴 때만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를 함으로써 이런 비리나 부정부패, 뭐 사기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통장을 만들면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독재 정권 하에서는 그런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각종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이 뭐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런 것들을 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바로 광화문 경복궁 앞에 있었던 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해 버렸죠. 알고 있나요? 조선총독부 건물을 김영삼 정부 때 철거 부셔버려서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이 철거된 조선총독부 건물들 일부가 바로 독립기념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책들을 펼쳤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김영삼 정부 마지막에는 결국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바로 무엇은 위기가 찾아오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1997년 우리나라가 결국 외환 위기를 겪게 된다. 외환 위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가 결국 다른 나라에게 빌린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위기가 온다. 그래서 결국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곳에서 결국 돈을 빌리게 되면서 결국 국가적인 위기 사태를 맞게 된다. 이게 바로 1997년의 외환 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가 오고 나니까 결국 사람들은 지도자를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반대당이었던 누가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될까요? 바로 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결국 당이 바뀐 거죠. 대통령이 당선된 게 이게 여당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여당에서 이제 야당 출신의 대통령이 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권 교체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다른 선택을 가져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는 결국 이런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을 것이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임기 내에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해내기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바로 가장 김대중 대통령이 신경 썼던 정책이 바로 통일과 관련된 정책이었어요. 그 유명한 바로 햇볕 정책입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뭐냐면 우리 그거 알아요? 나그네 외투를 벗기게 하는 뭐 이야기 있잖아요. 저 나그네가 외투를 벗기게 하려는데 바람이 막 더 세게 불고 이러면 옷을 더 염해 입잖아. 근데 그 나그네가 외투를 벗게 하는 방법, 햇볕을 쬐게 하면 오히려 그 나그네가 외투를 벗는다. 바로 그런 이름에서 온 게 바로 이 햇볕 정책이에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꽁꽁 외투를 감싸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려 하지 않고 우리나라와도 대화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쪽의 햇볕 정책은 북한에게 따뜻한 햇볕과 같이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면서 북한 스스로가 외투를 벗고 우리나라와 남한과도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햇볕 정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당시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정일이 결국 모여서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남북 정상회담, 자꾸 이렇게 오타가 나오지?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하게 되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직접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일하고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던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당선된 인물이 바로 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전두환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쭉 알아보았네요.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분이 근데 요즘 너무 최근 대통령이라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알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들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